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와 함께하는 2024 IT 트렌드 6가지 키워드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MAN이라고 하는 키워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 거예요. 자,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아마 일주일에 2개 정도씩 아니면 3개 정도씩 영상이 올라올 테니까 꼭 놓치지 않고 중간중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항상 2023년도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2024년에 어떤 걸 준비하면 될지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다뤄볼 겁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저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이번에 붙였어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DT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을 통해서 A to Z까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 하고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혁신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메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시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A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상생활 속에서 업무에 있는 모든 것들이 AI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21시간 전후로 되어져 있는데 12월 말에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I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속도로 새 발견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평준화까지 되게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들은 저도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었지만은 교육에 대한 것들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인공지능이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요, 활용을 하면은 할수록 저개발 국가라든지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지금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챗GPT 이 변화를 열었죠.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숨가쁠만만의 변화를 가지고 왔었는데 네 가지 포인트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었었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빵 하고 터지고 나왔었는데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래 뭐 대단한 것들이 나왔겠어? 기대를 접어도 될 것 같아. 또 나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몇 번 실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실망이 알파고 이후에 등장했었던 인공지능 스피커들이었어요. 이런 스피커들이 등장했었는데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기는커녕 요즘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죠. 이래서 우리와 같이 인간처럼 대화하는 그 인공지능은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챗 GPT는 달랐었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구나. 이게 바로 싱귤레리티가 아니냐, 특이점이 왔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GPT가 인기를 얻었던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한 인터페이스였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GPT는 있었지만 챗 GPT가 등장하면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누구든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뭔가를 다운받거나 설치를 해야 되거나 이과적인 지식들, IT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나 개발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게 특징이었었죠. 두 번째, 정말 강력한 이유였는데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무료인데 서비스까지 좋다니.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클릭 한 번으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엄청난 일이었었죠. 영어로만 대화를 해야 됐었으면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글로 우리가 대화를 가능했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언어로 다 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채팅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래서 매력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등장했었던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을 기대 이하로 낮춰버리게 됐습니다. 일단 나오게 되면 챗 GPT만큼 대단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야 됐거든요. 브랜드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오게 됐죠. 이 여파 두 번째 막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연구 안 하던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서비스들을 만들고 도전했었는데 이렇게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한 대화형 챗봇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됐죠. 먼저 포문을 열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몇 년 전에도 독자적인 테이라고 하는 이름의 챗봇을 만들었었다가 너무나 불편한 서비스들로 대화가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접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인공지능에서는 AI적인 측면에서는 MS가 포기할 리가 없었죠. 바로 제휴를 맺기 시작하면서 챗GPT-4를 적용한 Bing AI 코파일럿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가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챗봇 이름 다 통일하기 시작했어요. 코파일럿이 등장했고 누구든지 지금은 엣지를 실행하시면 실행할 수도 있고 두 달 전부터는
그 사파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크롬에서도 bing.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챗봇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간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창의적 균형 있는 정밀함. 챗 GPT가 못해주던 실시간 검색이랑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줬죠. 정말 빠르게 행보를 보였던 거는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빙을 다운받아 대화를 하게 되면은 달리3라고 하는 최신 버전의 이미지 크리에이터도 이용할 수가 있고 GPT-4랑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강의를 할 때에는 챗 GPT하고 빙 이 두 개를 같이 써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AI 시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회사가 있죠.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방을 날립니다. 코파일럿을 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코파일럿 오피스 365, MS365라고도 부르는데 오피스 프로그램에 코파일럿을 집어넣게 되면 생기는 변화.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엑셀 데이터를 집어넣고 엑셀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해 보여줘. 하게 되면 그 문맥을 이해를 해서 보여주거나 파워포인트로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이쪽 분야가 설레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무서운 변화를 보였었던 게 윈도우 업데이트 하셨던 분들은요. 윈도우 맨 밑에 코파일럿이라는 버튼이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윈도우에 AI가 심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슈가 클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구글이 뛰어들었습니다. 구글도 이 시장에서는 약간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초거대 AI 람다의 자의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을 갖고 있었지만 개발자들만 놀랬거든요. 우린 놀라지 않았었어요. 이러다 보니 구글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됐죠. 그래서 바드라고 하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내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폭락했었어요. 틀린 답을 내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구글이 무너지게 될 거다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죠. 구글인데요. 구글은 바드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만들었고 실험 버전을 만들면서 지금까지도 테스트 버전, 베타 버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대화량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 바드하고 안드로이드 14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안드로이드 어시스턴트를 대체한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9월 이후에는 지메일, 유튜브, 구글 문서의 통합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되지 않았었지만요. 여기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이버가 뛰어들었었죠. 8월달, 9월달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8월달에 클로바 X,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했었던 클로바 X라고 하는 이름의 챗봇을 등장시킵니다. 얼마 전부터는 대기 기간이 풀렸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챗 GPT가 센세이션하게 모든 걸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클로바 X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화를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챗 GPT와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네이버는 하나 더 만듭니다. 바로 검색 기반이에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대화만 하는 것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게 돼 있다. 근데 우리 검색은 매번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이버 옆에 검색 버튼을 나눠놨죠? AI 검색이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100%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얘네들이 치고 올라올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쓰게 돼 있는데 지금 구글도 그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똑같이 따라할 거기 때문에 내년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다가 네이버 큐가 검색 결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광고하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자, 한 발 빠르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챗 GPT, 오픈 AI죠. 오픈 AI에서는 1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젠 GPT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그걸 보고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했었지만은 무료 사용자도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꼬박 대화를 나눠보거든요. 정말 친절한 비서처럼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내년이 되게 되면은요, 몸이 생기게 되겠죠. 다양한 로봇 발전의 산업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서운 서비스를 내놨죠. GPT-S 스토어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 썼던 GPT를 아직은 이제 유료 버전만 가능하지만은 만들어 놓고 나서 스토어에다 올려갖고 다른 사람들 쓸 수 있게 판매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올해까지는 쭉 얘기 나눴던 거, 2023년까지 무슨 얘기 나왔었냐면은 GPT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방법들, 프롬프트를 잘 짤 수 있는 방법들, 그 잘 짜여진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 발 더 뛰어넘은 거죠. 아예 챗봇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라. 저도 다양하게 만들어 봤었는데 재밌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가 기대가 되는 서비스예요.
11월 달에 오픈이 됐어야 했는데 샘 알트먼이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갔죠. 이것 때문에 뒤로 좀 밀리게 됐긴 했습니다만 2023년에 굉장한 분수령을 가지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서비스가 앱스토어처럼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구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드디어 한국어에도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 바드 확장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에디션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자기네 겁니다. 그래서 항공편을 검색한다라든지 지도나 호텔이나 유튜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미나이를 터뜨렸죠. 제가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제이나미, 제미나이 헛갈리게 얘기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무료 사용 가능한 거 올리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영상을 봐주셨어요. GPT-4보다 똑똑하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었었고요. 무료 사용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 약간 페이크 영상이랐는데 이거에 대한 비난보다 정말 대단하다고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얘가 제대로 자리잡힐 경우에는 이 시장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오픈 AI가 먼저냐, 제미니가 더 먼저 서비스를 확장시킬 것이냐, 이걸 보는 것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도 2024년에 우리가 어디에 좀 주목해야 되냐면은 전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다양한 API들이 등장을 했고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나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을 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못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음성 서비스라는 거라든지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사진 그래픽 분야는 정말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개봉했었던 영화 노량 같은 경우에도 다 찍어놨다가 2년 정도 CG 작업이 있었죠. 후반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반년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사람의 역할은 계속 중요해요. 우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음악 앱도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누구나 작곡을 할 수 있는 세상. 진짜와 가짜,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진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혼란이 일어날 게 내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API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API를 공개를 했어요. API를 공개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보다도 구글 걸 갖다 써가지고 개발하는 게 낫겠는데? 그럼 더 빠르게 우리는 활용에 대한 걸 고민할 수 있고 돈을 받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일 겁니다. 그러면 누구 걸 쓰게 될 것이냐? 무료로 배포하게 되는 것들을 쓰게 될 것인데 이게 10년 전에 구글하고 아이폰, 애플 이 두 개 서비스에서 마켓 서비스를 내놓고 OS 시장을 장악했던 거 비슷해 보입니다. 제대로 올라타야겠죠. 그래서 활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API가 만드는 세상들,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세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화시킬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열렸거든요. GPT-S라고 하는 것들은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저작권과 사용권 문제에 대한 것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논란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챗GPT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는 이제 애플도 시리를 더 특화시켜 갖고요.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좀 있으면 또 공개를 하게 될 거고 삼성도 빅스비 더 활성화하는 거 만들어내죠. 가우스가 나오게 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무임승차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번 달 12월 달부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애플이나 오픈 AI에서는 계속해서 그룹사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사용권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내라 이겁니다. AI 회사들이 돈을 내고 데이터를 가져다 써라. 그래도 풍성하게 될 테니까. 그럼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제휴를 맺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겠죠. 여기에다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에 지금 코파일럿을 집어넣는 얘기는 이건 어느 정도의 끼워 팔기와 똑같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는 것들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 문제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AI를 활용할수록 보안 문제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기는 해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윈도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자동으로 코파일럿이 설치가 되어져 버린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 유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끼워 팔기에 대한 문제. AI까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한다? 미국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반독점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 내년에 소용돌이 칠 거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곤두세워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회사라면 당연히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적용하는 것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1월달, 2월달 기간간 휴가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아니면 다른 API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 만드는 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보는 조코딩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유료 영상이나 관련된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나 자기만의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운세 봐주는 고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었죠. 이거는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꼭 2024년도 운세도 봐보시고요. 저한테 복채를 보내는 것도 있으니까 관련된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전입니다. 흐름을 읽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더라고요. 흐름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도전해보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AI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추적해서 따라가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 스페이스, 우주 산업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우주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였습니다.